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도공학 1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151번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입니다. 89회 4교시에서 음제로 및 작업로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공정의 시설지 복구를 위한 공정 적용 기준을 비교하라. 그리고 110회 2교시에서 벌채를 위한 음제로의 시설 및 복구 방법, 그리고 128회 2교시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청 관리 지침 중 벌채를 위한 임산물 운반로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 중 2016년 산림청 고시 내용을 보면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내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할 공정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 기준과 작성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보면 임산물 운반로는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토성은 제외합니다.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작업로는 임산물의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인도 및 임산물 운반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작성 기준은 임산물 운반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 공정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 간벌지 등 지형 또는 산림에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씨 뿌리 공정 또는 나무 심기 공정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무 심기 공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작업로 시방서 작성 기준을 보면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 공정의 적용 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 심기, 씨 뿌리기, 그리고 비탈 덮기 등의 공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복구 공정별 공법은 별표 3과 같습니다. 먼저 별표 1에 규정된 임산물 운반로 시설지 복구 공정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노면은 폭 2m 미만은 땅고르기를 하지 않으며 횡단 배수를 설치합니다. 인도 노면 폭이 2에서 3m인 경우에는 땅고르기와 횡단 배수를 설치합니다. 또한 절성토 사면의 경우 절토면 2m 미만은 씨 뿌리기 나무 심기 사면 다짐을 하지 않으나 절토 2m 이상 되는 지역은 씨 뿌리기 나무 심기 사면 다짐을 실시하고 성토면의 경우에는 2m 미만의 성토면에 대해서는 씨 뿌리기 나무 심기를 하지 않고 사면 다짐을 실시합니다. 2m 이상의 성토 지역에 대해서는 씨 뿌리기 나무 심기 사면 다짐을 실시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재해 예방 등 필요할 경우 현지 여건을 종합한 공정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방기술 교본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사가 급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 별표 2 작업로 시설지 복구 공정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노면의 경우 폭 2m 미만일 경우에는 땅고르기를 하지 않고 횡단 배수를 설치합니다. 노면이 2m에서 3m 이하일 경우는 땅고르기와 횡단 배수를 설치합니다. 절성토 사면의 경우 절토면이 2m 미만일 경우에는 산돌 쌓기나 새 심기, 사면 다짐을 하지 않으나 절토 2m 이상의 절토 사면에서는 산돌 쌓기, 통나무 쌓기, 통나무 물장 얽기 중 항공정과 그리고 새 심기, 씨 뿌리기, 비탈 덮기 등 1공정을 선택하여 시공합니다. 그리고 사면 다짐을 실시합니다. 성토 사면에 있어서는 2m 미만일 경우에 산돌 쌓기, 통나무 쌓기, 통나무 물장 얽기를 실시하지 않으나 2m 미만의 성토 사면의 경우에 새 심기, 씨 뿌리기, 비탈 덮기 중 항공정과 사면 다짐을 실시하며 성토 2m 이상에서는
산돌 쌓기 공정이나 새 심기 공정, 그리고 사면 다짐 공정을 모두 실시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재해 예방 등 필요한 경우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정을 가감하여 반영하되 사방기술 규범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작업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속해서 별표 3 복구 공정별 복구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산돌 쌓기는 비탈면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1m 이하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2단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음 통나무 쌓기는 1m 정도의 말뚝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받고 이것을 붙여서 횡목을 놓아 그 위에 길이 0.7에서 1m 내외의 공목을 0.5에서 1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이것을 횡목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 사이에 토사와 자갈 등으로 채우고 다지기를 실시합니다. 통나무 울장 옳기는 직경 10cm 이상 원목을 층으로 결침하고 연철선 등을 사용하고 말뚝에 고정시킵니다. 노면을 기준으로 절성토 사면을 향하여 계단식으로 단끊기를 합니다. 다만 성토면의 경우 노면 경계에서 30에서 50cm 하단 지점부터 설치합니다. 걸침 사이는 가는 잔가지나 우죽, 돌 등을 채우고 대매우기를 하여야 합니다. 말뚝박기는 지표면과 수직되게 합니다. 예시는 통나무 울장 얽기 예시도입니다. 노폭이 2에서 2.5m 노면을 통나무 울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 울장 위아래는 세류를 심습니다. 통나무 울장의 높이는 0.5m 그리고 깊이는 땅속으로 1m 정도 들어가지고 총 1.5m 깊이고 말뚝의 직경은 0.1m 10cm로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울장 앞에 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식재 묘목을 심습니다. 다음 새식기는 새류, 새, 솔새, 개솔새, 억새 등의 풀포기를 시공지 조건에 따라 점심기, 그리고 줄심기, 흩어심기 중 적당한 공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기 주간 간격 그리고 줄심기 줄간격 및 흩어심기 간격은 20에서 30cm 내외로 하고 흩어심기의 경우에는 서로 어긋나게 배식하여야 합니다. 그림은 줄심기, 점심기, 흩어심기의 예시도입니다. 점은 이렇게 점 모양으로 4개를 하고 심고 줄심기는 나란히 줄을 심고 흩어심기는 흩어심기 한 모양입니다. 비탈덮기는 집, 거적, 선망, 섭이나 망, 그리고 합성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씨 뿌리기는 줄 뿌리기로 비탈면에 높이 30에서 50cm 내외마다 나비 15에서 20cm 내의 수평 계단을 설치하고 그 계단 안에 약 10cm 정도의 파종구, 깊이 약 2-3cm의 파종구를 파며 그 구덩이에 시비와 객토 등을 하고 그 위에 파종할 수 있습니다. 파종 후 잘 밟아주고 다시 약간의 흙으로 덮어주고 그 위에 집이나 산풀을 덮어줍니다. 흩어뿌리기는 비탈면에는 뾰족한 괭이로 작은 구멍을 만들거나 수평으로 작은 골을 팝니다. 종자는 양성이나 음성에
초번위와 목번위를 발화 촉진 처리 후 적당히 조합할 수 있습니다. 종자 비료와 비토를 혼합한 정비토를 비탈면을 골고루 흩어 뿌리고 집으로 얇게 덮은 후 새끼줄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점뿌리기는 자갈이나 석벽 때문에 줄뿌리기 등이 곤란한 지역에 점뿌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심는 구덩이는 대체로 깊이와 지름을 20cm 이상으로 파고 객토한 후 심어야 합니다. 식재 본수는 헥타르당 4,000에서 6,000번을 기준으로 하며 척박한 임지에서도 생장이 양호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습니다. 보식은 계속 2본 이상 고사한 경우 실행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 횡단 배수로는 강우 시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을 횡단하여 시설한 배수로로서 노면의 물 흐름 방향과 사각을 이루도록 하며 깊이 20cm, 너비 20cm 내의 떼수로 등을 시설하며 설치 간격은 20cm, 설치 간격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설치 간격을 40m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계곡부에 배수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 흐름 방향과 같도록 시설합니다. 그림은 횡단 배수로 설치 예시입니다. 물 흐름 방향과 사각으로 해서 설치합니다. 폭은 20, 깊이 20으로 내의 떼수로 등을 시설합니다. 수로를 시설하는 대신 직경 20cm 이상의 간벌목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에 횡단하여 당해 간벌목의 2분의 1 내의 깊이로 묻어 배수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중 벌채를 위한 임산물 운반로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항에 벌채를 위한 임산물 운반로에 대하여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m 내로서 3m를 초과하지 않게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배항곡선지 차량 대피소 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 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지 않습니다. 임산물 운반로 시설 시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 시설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등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림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재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토픽 152번 테마임도 조성기준입니다. 110회 1교시에서 테마임도, 134회 1교시에서 테마임도 조성기준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테마임도의 정의를 보면 테마임도라 함은 산림관리 기반 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정 주체, 산림 문화, 휴양, 레포츠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되는 임도를 말합니다. 먼저 산림휴양용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거나 역사,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임도이며 산림 레포츠형은 인도와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산림 레포츠,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산악승마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험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겨루는 야외 스포츠입니다. 참가자는 지형도를 가지고 정해진 여러 지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음 조성 대상지를 살펴보면 먼저 산림휴양림은 접근이 용이하고 경사가 완만하여
노약자, 연소자, 가족 단위 이용이 편리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 임도와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주변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가, 휴식, 건강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도, 그리고 유적지, 사찰, 국가유산 등 역사적인 주제가 있거나 주변에 계곡, 봉우리, 바위 등 지역문화, 전설, 유래가 전해지는 임도가 대상지며 산림레포츠형은 현재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산림레포츠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임도 또는 레포츠 활동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도와 안전사고 위험이 없고 노면 정리 등 경미한 보수 및 임도 구성물 설치로 산림 레포츠 활동이 가능한 임도, 그리고 산림 레포츠 활동 시 심한 훼손이 우려되거나 생활권 주변 지역으로 평소 이용객인 등산객, 휴양객 등이 많은 임도는 제외합니다. 테마 임도의 조성 방향은 먼저 공통사항으로 기존 임도를 기능별, 목적에 맞게 구조 개량하거나 필요할 경우 기존 임도관 및 도로와 연결을 위한 순환 임도를 추가 시설하고 과도한 산림 훼손을 수반하지 않고 산림 기반 시설로서의 임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성합니다. 산림 휴양령은 임도 및 주변 경관을 이용하여 테마별, 보고, 느끼고, 맛보고, 배우고, 즐기는 테마별로 혼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합니다. 간이 운동시설, 쉼터, 숲 해설 코스, 체험 코스 등 편의시설 및 수목 표지판, 설명 표지판, 역사, 문화, 유적, 전설 등의 설명 표지판 등 안내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 산림 레포츠형은 해당 레포츠를 대표하는 협회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레포츠 활동에 적합한 규격으로 시설합니다. 필요시 소형 임도 및 오솔길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연결이 가능합니다. 안내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타르실, 그리고 대형 주차장 등 임도 구성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활용 주체가 시설합니다. 관리 기준은 테마 임도로 지정한 후 목적에 맞게 조성 관리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되 산불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시기별 제한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임도관리 기관장은 산림레포츠 관련 동호회, 단체와 사용시기, 조건,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등에 관한 협약 체결 등으로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테마 임도 조성 기준,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153번 임도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86회 4교시에서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대상지, 적용공법, 사업실행, 그리고 120회 3교시에서 임도 구조개량 사업지의 대상지 및 적용공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구조개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조개량이란 대형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지역 내 기존에 설치된 임도에 토사유출, 경관재해 등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도 기능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성토면 사업비 기준은 구조개량 사업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 중 100분의 30 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 흙삭기면의 안전과 피해 방지에 투입해야 합니다. 구조개량 대상지는 먼저 집중호우 시 피해 발생에 위험이 있는 임도는 주요 산업시설, 가옥, 농경지 등에 대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 사양토, 마사토 지역, 극경사지를 성토, 흑삭히한 지역, 그리고 배수관의 크기 확대 또는 증설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절토, 땅깎기, 성토면의 안전감 유지 등 보강이 필요한 지역, 기타 노면의 보호, 노면의 무너짐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절토, 땅깎기, 성토면이 녹화되지 않은 임도는 인근 도로에서 보이는 지역, 그리고 절성토면이 녹화 피복되지 않아 피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제한하는 지역이 대상지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 인도로 지정된 인도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도 부속물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고, 대형 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 인도는 대경제 생산 시기에 도달한 임진에 시설된 간선 인도 중 대형 차량 25톤 규모의 통행이 곤란한 곡선 반지름이 25m 이하의 곡선 구간이 해당됩니다. 적용 공법을 보면 집중 호우 시 피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인도는 노면 보강제를 시공해야 합니다. 노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골재, 세석, 석군 또는 기타 노면 보강제로 시공하고, 경사가 급한 구간에는 콘크리트, 아스콘 등으로 포장하여 침식을 방지합니다.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포장을 하거나 유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침식 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낙차공, 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인 낙차공 등 유수 완화 시설을 설치합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확대는 성토면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한 구간에는 옹벽, 콘크리트, 방부목 옹벽 등과 산돌 쌓기, 방부목 격자틀, 목책, 기타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절토면 땅깎이면의 안정을 위한 추가 절토 병행은 절토면 땅깎이면의 안정각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절토면 추가로 절토하고, 흘러내리는 흙으로 인한 축구 막힘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절토면에 파종, 녹화공법을 적용하거나 옹벽, 콘크리트, 방부목 옹벽 등과 산돌 쌓기, 방부목 격자틀, 목재, 기타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다음 배수 처리는 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관의 크기를 확대 또는 증설하며 축구 덮하기 등을 병행합니다. 배수관의 유출부는 위치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수로, 철쌓기 수로, 낙차공, 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 낙차공 등으로 시공하여 쇄골되지 않도록 합니다.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은 가급적 물러미 포장, 세월교를 하고, 배수관 시설지 앞쪽 계곡에는 개간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배수관 막힘 방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절성토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인도에 대해서는 새심기, 파종 등의 공법으로 녹화 피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부목 격자틀, 그리고 피아그린, 코아네트, 론생, 그리고 거적덮기, 볏짚덮기, 기타 현지 여건에 알맞은 공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석이 많아 녹화가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정각이 유지되어야 할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로 절토하거나 옹벽, 그리고 석축, 방부목 격자틀, 목재, 기타 구조물을 설치한 후 녹화 피복합니다. 성토면에 암석 파편이 많아 파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토, 흙덮기 한 후 파종하거나 덩굴리 피복공법 등을 적용합니다. 테마 인도로 지정된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 기능 다양화를 위한 인도 부속물 설치로 산림관리 기반 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현지 여건과 안전성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합니다. 대형 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 인도의 경우, 대형 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 인도 중 곡선 반지름이 25m 이하의 인도는 아래 곡선 반지름 별 구조계량 너비 확대 기준을 참고하여 너비를 확대하여 시설합니다. 곡선 반지름별 구조계량 너비 확대 기준을 보면, 먼저 곡선 반지름이 12m일 경우에는 진출입 각도 180도를 1.7m, 그리고 진출입 각도 135도를
1.5 그리고 진출인도 각도 90을 1.25로 최소 확대 너비를 하며 곡선 반지름 13에서 14는 진출입 각도 180도일 때는 1.5를 확대하며 15에서 16은 1.25, 17에서 19는 1m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20에서 24는 0.75m를 확대하며 25 곡선 반지름이 25m 때는 0.5를 확대합니다. 진출입 각도 135도에서는 12도에서 13도가 1.5m 그리고 14에서 15가 1.25 그리고 16에서 19가 1m 그리고 20에서 23m까지의 곡선 반지름이 0.75 그리고 24에서 25가 0.5 그리고 진출입 각도가 90도일 경우에 12에서 곡선 반지름 12에서 13은 1.25m 그 다음에 14에서 17까지는 1m 그리고 18에서 22m까지 0.75m 그리고 23에서 25는 0.5m를 너비 폭을 확대합니다. 그 비고란을 보면 진출입 각도 90도 이상 135도는 135도 135도 이상에서 180도까지는 180도의 최소 확대 너비 폭을 적용합니다. 현재의 곡선 반지름이 진출입 각도별 최소 곡선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 최소 곡선 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중심선을 조정한 후 해당 곡선 반지름의 확대 너비를 적용합니다. 단 차량 통행 안전을 위하여 길었게는 0.5에서 1m의 너비를 추가하여 시설합니다. 사업 실행을 보면 구조개량 사업은 노선, 완결 원칙으로 실행합니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파종 녹화 공정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효과가 높은 공정으로 시공합니다.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산림 소유자에게 사업의 내용을 통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4년 산림청 훈령 별표 3의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54번 종단곡선입니다. 135의 2교시에서 임도의 종단 선형에 설치하는 종단곡선과 시거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종단 선형의 적분은 연료 소비량과 운주의 능률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임도 설계 시에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종단 물매는 임도는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 개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도로 이상의 종단 물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종단 물매는 길 중심선의 수평면에 대한 기울기인데 보통 수평거리 100에 대하여 수직거리 x의 차가 있는 경우에 x프로라고 합니다. 적당한 물매는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를 오르는 경우에는 평탄부에 있어서 주행 저항 물매에 의한 저항이 가산되므로 평탄부의 경우보다 더 큰 구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적당한 종단 물매의 크기는 차량 하중 그리고 적재차의 진행 방향, 노면의 상태, 건설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란 어렵지만 상하는 트럭이 설계 속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고 하하는 노면 배수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보면 대체로 2에서 7%가 됩니다. 최근 물매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노면이 건조하면 20에서 30%의 급한 물매길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속력이 저하되고 엔진이 과열되어 연료 소비량이 많게 되며 또 타이어의 마모도 많게 됩니다. 내려가는 물매에서는 확실한 제동이 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노면과 타이어 간의 슬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급한 물매의 노면은 강우 시에 종방향의 위수로
침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도 교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도 설계상 채용되는 긴급 물매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도 시설 규정에서는 설계 속도별 종단 물매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10에서 12% 범위로 구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설계속도별 종단불매를 보면 설계속도 시속 40km는 종단불매가 일반지역은 7에서 7이고 7%, 특수지역은 10%이며 역물매는 5%입니다. 설계속도 30일 때 일반지역의 종단물매는 8%이고 특수지역에서 종단물매는 12%, 역물매는 5%이며 설계속도 20일 때 일반 지역의 종단물매 9%, 특수지역의 종단물매가 14%, 그리고 역물매는 5%입니다. 다음 종단곡선은 종단물매가 급격하게 변이하는 개소를 자동차가 주행하게 되면 충격을 받아 자동차 노면이 손상되므로 이와 같은 곳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시거를 증대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효과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단곡선으로는 포물선이 많이 이용됩니다. 시거는 평면 선형에 있어 굴곡부의 수평면상에서 앞을 볼 수 있는 거리와 종단 선형에 있어 종단물매의 변이점에서 수직면상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시거는 대항하는 차량이 서로 상대방 차를 확인하여 제동 정지하는 거리와 인도상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가 있지만 인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대항하는 차의 상호의 제동 정지 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에 대응한 선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인도의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에 있어서 시거의 범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림 A는 시거 범위에서 평면 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거는 여기 보이는 선입니다. 가려서 최대에 보일 수 있는 시거고 B는 오목지형에서 요형지역에서의 시거입니다. 아니 볼록한 지역에서 시거입니다. 볼 수 있는 높이고 여기는 보지 못합니다. 최대 볼 수 있는 높이고 그 다음에 C는 오목지역인 요형 종단선형에서 시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시설 규정에서는 차도의 종단물매 및 종단곡선의 길이가 설계 속도에 따라 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며 포장도로 이외의 개소로 종단물매의 대수차가 5% 이하일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른 종단곡선의 길이로 설계속도 시속 40km에서 종단곡선의 반지름은 450이며 종단곡선의 거리는 40m입니다. 설계속도 30에서 종단곡선의 반지름은 250이고 그리고 종단곡선의 길이는 30m입니다. 설계속도 20에서 종단곡선의 반지름은 100m이고 종단곡선의 길이는 20m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임업 토목공학 2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종단곡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종단곡선은 종단물매가 n인 두 기울기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물매가 급하게 변화되어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그 수직면 내에 적당한 곡선을 삽입하여 물매의 변화를 완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곡선을 종단곡선이라 하며 보통 포물선이나 반지름이 큰 원곡선을 사용합니다. 종단곡선은 인도의 진행 방향이 바뀌거나 기울기가 급변할 때 적용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종단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종단곡선의 설치 방법으로 종단곡선의 시점이고 교차점, 종단곡선의 끝점에서 완화된 종단곡선을
설치합니다. 종단의 기울기입니다. 종단 곡선은 평면 곡선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통행 차량이 바닥에 닿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볼록형 및 오목형 종단 곡선의 길이를 충분히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마주오는 차량의 속도와 시거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림은 철형 볼록형 종단 곡선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플러스 기울기 그리고 마이너스 기울기가 교선의 교차점에서 종단 기울기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형성되며 플러스 기울기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기울기가 같이 연속상 플러스 기울기일 때 종단 곡선 설치 모형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오목형 요형 종단 곡선의 설치형으로 마이너스 기울기와 플러스 기울기가 같을 때 교선의 교차점에서 종단 곡선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시설되며 마이너스 기울기에서 또 마이너스 기울기로 갔을 때의 그 접선의 교차점은 여기고 종단 곡선이 설치되는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그림은 부적당 종단 곡선의 설치 사례로 차량 하체가 지면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단 글씨가 더 완만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3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55번 최소 곡선 반지름과 확폭입니다. 122의 1교시에서 임도의 최소 곡선 반지름과 확폭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최소 곡선 반지름의 개념은 도로의 굴곡부에는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주행 속도와 수송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고려하여 곡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의 굴곡부에 설치하는 곡선의 반지름의 최소 한도를 정하여 이를 최소 곡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곡선부 도로 중심선의 곡선 반지름 최소 한도를 말합니다. 핵심 사항은 노선의 굴곡 정도로 노선의 굴곡 정도는 곡선부 도로의 곡선 반지름으로 나타내는데 이때 곡선 반지름의 최소 한도를 의미합니다. 곡선부 도로의 중심선의 곡선 반지름이며 곡선 반지름의 최소 한도는 영향인자로 도로 나비 폭과 반출 목재 길이, 차량 구조, 운행 속도, 도로 구조, 시거 등이 있습니다. 최소 곡선 반지름의 계산은 먼저 저속 차량용 임도의 반출 길이 기준으로 최소 곡선 반지름 R은 반출할 목재의 길이를 도로 4 곱하기 B 도로의 폭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제를 보면 영동군 관내에 시설할 임도의 최소 곡선 반지름을 산출하고자 한다. 20m의 전간목을 트레일러로 반출할 때 최소 곡선 반지름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단 노폭은 4m이다. 곡선 반지름 R은 200이 그러니까 곡선 반지름 R은 20의 제곱미터입니다. 20의 제곱미터. 반출할 목재의 길이가 20m로 했으니까 20의 제곱은 400이고 거기를 4 곱하기 도로의 노폭이 4m니까 4, 4, 16 그러면 16분의 400은 25m가 됩니다.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을 고려한 경우를 살펴보면 최소 곡선 반지름 R은 V제곱, 설계 속도의 제곱입니다. 설계 속도의 제곱을 갖다가 127 곱하기 F, 횡할 가로 미끄러짐에 대한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 개수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노면의 횡단굽의 평굽의 100을 프로로 나눴을 때 평균배를 더한 값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가로 미끄러짐에 대한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가스 F의 값은 자갈도에서는 0.4에서 0.5, 그리고 빙설면에는 0.2에서 0.3, 콘크리트 포장도에는 0.4에서 0.6, 아스팔트 포장도는 0.4에서 0.8의 마찰계수를 적용하는데, 임도의 설계 속도가 40km 이하일 경우에는 0.15를 적용합니다. 이건 H-hour입니다. H-hour입니다. 예제로 설계 속도 40km, 시속 40km일 때 외쪽 물매의 편구배가 6%의 구조로 인도를 시공하고자 한다면 곡선 반지름은 몇 미터로 해야 하는가는, 곡선 반지름 R은 그 설계 속도 V의 제곱이니까 40의 제곱으로 하고, 그걸 127 곱하기 I가 곡선부 외쪽 물매가 6%니까 0.06 플러스, 그 다음에 마찰계수를 임도의 설계속도 40km를 적용해서 0.15를 해서 나누면 60이 됩니다. 임도 설계의 곡선 반지름을 보면 곡선부의 중심선 반지름을 다음의 규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각이 155도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최소 곡선 반지름은 설계 속도가 시속 40km일 때 일반 지형의 최소 곡선 반지름은 60m이고 특수 지형은 40m입니다. 설계 속도 30일 때는 일반 지형이 30, 특수 지형이 20이고, 설계 속도 20일 때는 일반 지형은 15, 그 다음에 특수 지형은 12m의 최소 곡선 반지름을 설정해야 합니다.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계 및 설치 기준에서 임도의 평면 곡선을 내각이 155도, 즉 교각이 25도 이상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곡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유는 임도의 설계 속도, 즉 차량 진행 속도가 낮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계 주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곡선부의 확폭을 보면 자동차의 뒷바퀴는 뒷차축의 직각으로 장치되어 있어 항상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곡선부를 통과하므로 앞바퀴와 뒷바퀴는 각각 다른 궤도를 그리면서 주행합니다. 따라서 곡선부의 내각이 애각일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곡선부의 안쪽으로 그만큼 더 확폭을 하여야 합니다. 확폭량 산출 방법은 확폭량은 L, 그 차량 앞면에서 뒷차축과의 거리 8m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R은 중심선의 곡선 반지름을 곱해서 0.5를 빼준 겁니다. 예제로 광릉 시험인데 인도의 최소 곡선 반지름이 20이다. 불곡부의 확폭량을 얼마로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확폭량은 그 차량 앞면에서 뒷차축까지 거리를 8m로 보니까 8m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R로, R은 중심선의 곡선 반지름이 20m이니까 20m 곱해서 0.5를 빼면 1.1이 나옵니다. 세미트레일러 연결차인 경우에는 전체 확폭량은 견인차 확폭량과 피견인차 확폭량을 더한 겁니다. 먼저 견인차 확폭량은 L1에다가 그러니까 세미트레일러 앞면에서 제2차축과의 거리에다가 2R, 그러니까 곡선 반지름을 하고, 그 다음에 피견인차 확폭량은 L2에다가 그러니까 세미트레일러 제2차축에서 최후 차축과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2R-R에서 2원을 뺀 겁니다. 자동차 바퀴의 구동력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가 곡선 반지름을 중심선에서부터의
곡선 반지름의 거리를 나타내고 여기가 확폭량을 나타낸 겁니다. 확폭량을 나타내고 L은 그 차축과의 거리, 앞면에서 뒷차축과의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예제로 산림경영시범 단지 내 인도에 세미트레일러 연결차가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인도에 곡선부를 설치하고자 한다. L1은 6.7m, 그러니까 L1이 그 세미트레일러 앞면에서 제2차축까지 거리를 6.7m라고, L2는 세미트레일러 제2차축에서 최후 차축까지 거리를 11.5m 일 때 확폭량은 얼마인가의 문제입니다. 견인차 확폭량은 6.7의 제곱, 그러니까 6.7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그 L의 차축과의 거리가 6.7의 제곱에서 20m, 최소 곡선 반지름 20m를 곱해서 1.12가 나오고, 폐기 견인차 확폭량은 11.5에다가 제곱미터에다가 2 곱하기 그 20m에서 1.12를 빼면 18.88이 나옵니다. 그래서 3.5m가 되고, 확폭량은 1.12 더하기 3.5하고 4.62가 됩니다. 이상한 내용은 수학국이 표준 교재 8권 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곡선 반지름과 곡선부 확폭에 대해서 살펴보면, 곡선 반지름은 평면곡선은 임도의 진행 방향이 바뀔 때 적용합니다. 그림은 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접점은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점이고, 그 이루는 각을 교각, 두 접선 사이의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곡선 반지름 R이 곡선의 시점과 곡선의 종점으로 가는 겁니다. 인도 체계에서 평면 곡선은 일반적으로 인도의 설계 차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목지 운반용 트럭을 설계 차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설계 차량에 대한 최소 곡선 반지름은 15m가 적정하나, 사용상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18m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표는 최소 곡선 반지름을 나타낸 표로 설계 속도 시속 40km일 때 일반 지형에서 최소 곡선 반지름은 60m, 특수 지형은 40m이고, 시속 30km일 때 일반 지형은 30, 그리고 특수 지형은 20, 설계 속도 20일 때 최소 곡선 반지름은 일반 지형은 15, 특수 지형은 12m입니다. 곡선 확폭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인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뒷바퀴는 뒷차축의 직각으로 장치되어 있어 그림과 같이 항상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곡선부를 통과하므로 앞바퀴와 뒷바퀴는 각각 다른 궤도를 그리면서 주행합니다. 따라서 곡선 반경이 짧을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인도 부적개량 시 곡선부 안쪽으로의 확폭을 통하여 작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 곡선은 설치 방법을 그림에서 보면 R은 중심선은 곡선 반지름이고, L은 차량 앞면에서 뒷차축까지 차량 앞면이 이쪽이고 뒷차축이 여기입니다. 까지 거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확폭량 2는 2가 여기 L제곱을 2R로 나눠 0.5를 뺀 겁니다. 확폭량 거리는 2로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설계 기준 차량의 차량 앞면에서 뒷차축과의 거리 9m를 적용하여 산출한 곡선 반지름에 따른 곡선부 확폭량은 표와 같습니다. 곡선 반경이 12에서 14일 때는 확폭량이 2.5m, 곡선 반경이 14에서 16일 때는 2.25, 곡선 반경이 16에서 18일 때는 2m의 확폭량, 그리고 18에서 20은 1.75, 20에서 23은 1.5, 23에서 27은 1.25, 27에서 32에는 1, 32에서 40에는 0.75, 40에서 54에서는 0.5, 그리고 54에서 68일 경우에는 확폭량을 0.25m를 줍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3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